이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법이죠. 쉰이 넘도록 총각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나타나 그에게 접근하더니 은밀한 장소는 물론 사람 많은 곳에서도 거리낌 없이 기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자니 나이 먹고 주책이다라는 주변의 손가락질이 두렵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자니 너무나 아까운 상황이죠.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매일 아침 조셉은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겪은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된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소의 젖을 짜고 암투병 중인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농장 일을 마친 조셉은 지역 고등학교로 향합니다. 학교가 영구 폐쇄될 예정이라는 공지를 하던 중 한 전학생이 들어와 수업을 방해하죠. 자신을 12학년생 캐서린이라고 소개한 그녀를 교실로 들인 조셉은 다시 역사 수업을 이어갑니다. 그날 저녁 조셉은 학생들의 과제물을 정리하기 위해 동료 교사인 로즐리의 집을 찾습니다. 대화 도중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이 드러나고 로즐리는 조셉과 이제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싶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하지만 중년의 남성인 조셉은 현재 그 제안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눈치입니다. 조셉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 곧 실직자가 될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역 군인인 네이선이 딸 캐서린과 함께 조셉의 농장을 찾아옵니다. 그는 캐서린의 말을 조셉의 마구간에 맡기고 싶다며 부탁하죠. 네이선이 매달 $175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자 조셉은 경제적 고민을 해결할 기회라 생각하며 망설임 없이 기쁘게 수락합니다. 캐서린은 신이 나서 서둘러 말을 데리러 달려가고 네이선은 조셉에게 수표를 건네며 제안을 받아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협의가 끝나자 네이선은 볼 일이 있다며 서둘러 자리를 뜨고 캐서린은 말과 잠시 시간을 보낸 뒤 조셉이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얼마 후 조셉은 차에 캐서린을 태우고 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눕니다. 캐서린이 조셉에게 스스로 무엇을 잘한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그는 자신은 그저 평범한 교사일 뿐이라고 답하죠. 하지만 캐서린은 그에게 분명 남다른 재능이 있을 거라 확신하며 자신이 직접 그걸 찾아내 보겠다며 장난스럽게 웃어 보입니다. 다음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조셉은 마침 에반 의사와 함께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약을 가져다준 의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죠. 그러자 에반 의사는 네이선 가족이 마을 약국을 새로 인수했다는 사실을 슬쩍 흘리며 그들에 대한 뒷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캐서린이 보통 내기가 아닌 어딘가 범상치 않은 아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의 아내는 알코올 중독자이며 네이선이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하지만 조셉은 그들의 가정사에 별 관심이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대화가 끝난 뒤 조셉은 에반 의사를 배웅하며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묻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슬프지만 조셉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까지의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힘든 항암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방과 후 조셉은 캐서린이 말을 보러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농장으로 향합니다. 마구간에 도착해 그녀를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조셉은 그녀가 있을 거라 짐작한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캐서린은 집더미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셉이 그녀 곁에 편히 앉은 순간 캐서린은 깨어나 조셉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그 묘하고도 강렬한 눈빛에 조셉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맙니다. 갑자기 캐서린이 이곳에 다른 사람이 오는지 묻자 조셉은 없다고 답합니다. 원하는 대답을 들은 캐서린은 너무나도 대담한 행동을 보였고 당황한 조셉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합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와 병든 어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조셉은 문득 외롭고 단조로울 자신의 미래를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다시 마음을 돌려 캐서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두 사람은 집더미 위에서 시소를 타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날 밤 조셉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제 건강이 악화되어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것 같다며 로즐리와 서둘러 결혼하라고 당부하죠. 사실 조셉은 젊은 시절 로즐리를 사랑했지만 한 발 늦는 바람에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야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로즐리는 이혼했고 조셉도 여전히 혼자이니 다시 결합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조셉은 여전히 머뭇거릴 뿐입니다. 다음날 조셉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며 수업을 이어갑니다. 캐서린이 시험지를 제출하며 그 안에 방과 후에 만나자는 쪽지를 몰래 끼워 넣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조셉은 그녀의 당돌한 행동을 따끔하게 나무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캐서린이 임신했다는 폭탄 선언을 던지자 조셉은 충격을 받은 나머지 차를 세우고 다급히 달아나려 합니다. 캐서린은 서둘러 차에서 내려 그를 쫓아가더니
사실 농담이었다며 해맑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제야 안도하며 멈춰 선 조셉에게 캐서린은 다시 한번 도발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 시력이 침침해진 조셉은 안경을 고쳤으며 상황을 살피지만 눈앞에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에 결국 속절없이 흔들리고 맙니다. 캐서린과의 위태로운 관계는 조셉에게 마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듯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 마구간을 찾아온 캐서린은 또다시 거침없는 행동을 이어갔고, 그렇게 한바탕 격정적인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바로 그때 마구간에 들어선 에반 의사는 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조셉을 깨운 뒤 실망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다급해진 조셉은 식당까지 그를 뒤쫓아가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 같은 남자로서 조셉의 마음을 이해한 에반 의사였지만 그는 여전히 이 관계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조언합니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결국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말이죠. 학교 파티에서 조셉은 캐서린이 로즐리의 아들 로버트와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조셉은 로즐리를 기다리며 자리에 앉죠. 잠시 후 로즐리가 음료를 들고 돌아오는데 그때 캐서린이 다가와 합석합니다. 캐서린은 로버트가 잘생기고 귀엽다며 로즐리를 치켜 세우지만 탁자 아래로는 조셉의 다리를 은밀하게 건드리며 장난을 칩니다. 파티가 끝난 후 조셉은 로즐리를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로즐리는 캐서린이 무척 마음에 든다며 훗날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 후 로즐리는 조셉을 집으로 초대해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만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도 조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기분이 상한 로즐리는 인사도 없이 차에서 내려 들어가 버리죠. 그날 밤새 어머니의 곁을 지키던 조셉은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는 곧장 로즐리의 집으로 달려가 솔직한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비로소 깊은 관계로 발전하며 달콤한 시간을 보냅니다. 며칠 후 조셉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많은 지인이 모인 가운데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식이 끝난 뒤 로즐리는 조문객들이 남긴 조의금을 정리하다가 한 편지 한 통에 시선이 꽂히더니 급히 집을 나섭니다. 잔뜩 분노한 표정의 로즐리는 조셉 앞에 다가가 그 편지를 내던지며 읽어보라고 다그칩니다. 그 편지는 다름 아닌 캐서린이 조셉에게 보낸 애정이 듬뿍 담긴 연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탄로나자 조셉은 로즐리에게 캐서린은 자신에게 너무 어리다며 당신이 훨씬 낫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조셉의 비겁한 변명은 오히려 로즐리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어 하던 로즐리는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매질을 가했고 몸싸움 끝에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 채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날 밤 바닥에 쓰러져 괴로워하는 조셉을 찾아온 캐서린에게 그는 로즐리가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다고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조셉을 위로하기는커녕 이제 그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러나 조셉은 그녀의 품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차가운 바닥에 홀로 남겨진 조셉을 뒤로하고 캐서린은 위층으로 올라가 버리고 잠시 후 조셉 역시 그녀를 찾아 위층으로 향합니다. 방 안에서 다시 마주한 캐서린은 조셉을 유혹하려 하지만 그는 로즐리가 자신에게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임을 밝히며 관계를 끝내겠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말에 분노한 캐서린은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협박하듯 쏘아붙이고는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후 조셉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로즐리의 집을 찾아가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을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해왔건만 정작 조셉은 자신을 이렇게 대하느냐며 그녀는 깊은 회의감을 토로합니다. 로즐리는 더욱 격앙되어 조셉을 집에서 쫓아내려 하지만 조셉은 고집스럽게 그녀의 소파에 버티고 눕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업이 끝난 교실에 로버트가 찾아와 조셉에게 경고를 건넵니다. 네이선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곧 그를 응징하러 올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네이선의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조셉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총을 챙기고 다락방에 숨어냅니다. 긴장 속에 어둠이 내리기만을 기다리던 그때 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름 아닌 네이선이었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조셉은 다급히 무기를 가져왔는지 묻지만 네이선은 없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뒤이어 차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네이선은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내라고 밝히며 조셉과 마주 앉아 단판을 찍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요구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네이선은 캐서린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셉을 몰아세우며 자신의 딸과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묻습니다. 조셉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는 캐서린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며 이번 일이 자신에게는
생애 첫 외도였음을 순순히 인정해버립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캐서린의 아름다움과 치명적인 매력을 뿌리치지 못한 조셉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네이선은 조셉을 이해한다며 공감의 뜻을 비칩니다. 자기 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네이선 입장에서는 조셉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심지어 네이선은 조셉을 본래 선량한 사람이라 여기며 오히려 딸 캐서린이 조셉을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격분하며 조셉을 거세게 비난합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네이선은 아내를 진정시키며 조용히 그녀를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두 사람이 떠난 뒤 어느새 집 안으로 들어와 있던 캐서린이 다시 한번 조셉에게 결혼하자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조셉은 나이 차이를 운운하며 끝까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직감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캐서린이 화를 내는 대신 밖으로 나가서 자신을 위한 깜짝 선물을 확인해보라며 묘한 미소를 짓습니다. 밖으로 나간 조셉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구간이 거센 불길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동물을 구하기 위해 급히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캐서린의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조셉이 서둘러 말을 풀어주었지만 이미 불길에 휩싸인 말은 고통에 못 이겨 광분하며 달아나버립니다. 이를 본 캐서린은 즉시 뒤를 쫓아가죠. 잠시 후 조셉은 죽은 말을 바라보며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 캐서린을 발견합니다. 조셉이 그녀 곁에 앉아 대체 왜 마구간에 불을 질렀냐고 묻자 캐서린은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 저지른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결국 에마까지 죽게 만들었다고 실토합니다. 조셉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위로하며 집까지 데려다줍니다. 다음 날 아침 조셉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을 털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변화의 핵심은 바로 로즐리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녀를 찾아간 조셉은 캐서린과의 외도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잃어버렸었는지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로즐리를 무엇보다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이죠. 이 진심 어린 고백에 로즐리는 마음을 열고 그를 용서합니다. 조셉은 그녀를 꼭 껴안으며 자신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해변을 거닐며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갑니다. 오늘의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